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출신 반도체 건물들 SMIC 떠난다. SMIC 반도체 핵심 인력 줄줄이 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이죠. SMIC에 영입된 세계 1위 파운드리 대만의 TSMC 출신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퇴사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SMIC가 첨단 공정 기술 개발보다는 성숙 공정 중심, 말하자면 일반 공정이에요. 지금 7나노 아니면 10나노로 내려가는 그런 공정이 아닌 지금 SMIC와 같은 경우는 14나노에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10나노나 7나노 이 공정으로 내려가는 아니면 후공정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 공정 중심으로 말하자면 16나노나 26나노 이런 쪽으로 설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MIC는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에 주력하면서 사상 최대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SMIC의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와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경제도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사절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그 산업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SMIC의 정책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알아볼 내용은 TSMC 반도체 건물들 SMIC 떠난다. SMIC 반도체 핵심 인력 줄줄이 퇴사입니다. 현재 SMIC는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10나노 이하 경쟁에 전혀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에 대한 도표는 제가 맨 끝에 하반부에 지금 다시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TSMC 출신 반도체 거물들이 떠나는 것이죠. SMIC는 11일 날 저녁 상하이 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장상희 부회장이 사임하고 집행이사 및 전략위원회 위원직까지 물러난다고 밝혔고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들도 12일 날 이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부회장의 경우 지난 12월에 재영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떠나는 것이죠. 장 부회장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상 SMIC의 회사 발전 노선을 놓고 이사회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장 부회장은 TSMC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출신의 중국 반도체 거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전자공학부 출신으로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장장 18년 동안 TSMC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그곳에서 16나노미터 공정 등 10여 개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 R&D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TSMC를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으로 발전시킨 1등 공신으로 알려지고 있죠. 2020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SMIC는 12월에 장상희 부회장을 영입하면서 반도체 첨단 공정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까지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SMIC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잡음이 아주 심했었는데요. 이미 SMIC 공동 CEO로 털을 잡고 있었던 양몽성 회장이라고 지금 불리는데 량몽승 회장이 갑작스러운 장 부회장의 영입을 반대를 하면서 CEO도 사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량몽성 회장을 잡기 위해서 무던히도 SMIC는 노력을 했죠. 이에 화들짝 놀란 SMIC는 량 CEO에 대해서 연봉 4배 인상 그리고 40억 원이 넘는 호화주택을 제공하겠다 하면서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장 부회장을 반대했던 양봉승도 TSMC 출신으로 2009년 삼성전자에 합류해서 14나노 공정을 TSMC보다 먼저 할 수 있게 했고 7나노 초미세 공정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인재 중에 인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합류해서 16나노 공정 그리고 14나노 공정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켰고 7나노 미세 공정의 기틀을 잡았던 제일 처음에는 EUV 노광 공정이 아닌 ARF 공정을 하려고 했었지만 방향을 틀어서 EUV 노광 공정으로 바꿨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인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량몽승 공동 CEO도
CEO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집행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직에서는 물러나면서 그냥 CEO, 명목상의 CEO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우제, 량광래의 비집행이사도 모두 사임했습니다. 이렇듯 장상희, 량몽승, 양광래이 세 사람 모두 TSMC 출신이고, 그리고 SMIC 이사회에서 TSMC 출신 이사진이 한꺼번에 세 사람이나 물러나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에 들어서 SMIC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7월에는 SMIC 반도체 공정 개발자인 우진강 부총재도 20년 만에 사임을 한 것입니다. 9월에는 저우수재 이사회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집행 이사직만 맡고 있죠. 이렇듯 많은 핵심 인재들이 SMIC에서 이제 사퇴 또는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 반도체 기술 개발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 핵심 인재들이 이탈을 하게 됐느냐? 왜 갑자기 장상희 부회장도 이렇게 이탈하고 양몽성 CEO도 이사회에서 탈퇴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이죠. SMIC는 그간 중국 내 반도체 굴기의 자존심, 최고봉이 지금 돼 있고 그 최고봉 중에 하나가 SMIC, 화웨이 이렇게 두 회사가 있었죠. 그런데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장비 분야만 놔둬놓고 지금 다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안어를 통해서 부활은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저번에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어요. 어쨌든 지금 SMI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SMIC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SMIC는 중국 내 반도체 굴기의 자존심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중국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인 TSMC, 세계 2위인 삼성전자를 추격하겠다라는 목표로 중국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이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선진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장상희를 SMIC 부회장으로 영입할 때부터도 줄곧 첨단 기술 개발을 외쳐왔습니다. 그는 특히 칩넷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칩넷은 핵심 CPU를 집적한 반도체로 지금 성능을 극대화하는 선진 패키징 기술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단일 CPU로 제작하기 힘들어진 이때 지금 하나의 CPU로 지금 제작을 할 때 그 공정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칩을 여러 개의 칩으로 조각을 내서 지금 하나의 칩으로 다시 재조립하는 이러한 기술을 칩넷 기술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이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어떤 영상이냐면 H큐브, 삼성에서 말하고 있는 H큐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먼저 로직 반도체, CPU와 GPU가 있는 로직 반도체와 HBM이 섞여져 있는 지금 D램, 이 D램을 섞어서 최고 성능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러한 후공정에 속하는 지금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의 CPU를 만들 때 여러 개의 CPU를 조합을 해서 이 하나의 CPU로 전체적인 CPU의 성능도 높이고 하나의 CPU를 만들 때 단일 CPU로 만들기 힘들었던 것을 이제 조합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CPU로 만든다라는 이런 핵심 기술이죠. 이 핵심 기술을 지금 가장 먼저 선진적으로 추진했던 회사가 인텔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기술을 상당히 알아주는 편이죠. 특히 서버용 CPU에 대해서는 거의 최고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장상희 부회장입니다. 이 장 부회장이 취임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반도체 선진 공정이 기초이지만 반도체 집적도가 2년마다 2배로 늘어나는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 다시 말하면 선진 공정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금 파운드리의 이야기입니다. 파운드리로 만들어진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집적도가 2년마다 2배로 늘어나는 이 무어의 법칙이 거의 깨질 단계에 오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패키징 기술, 후공정 기술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이 후공정 기술에 특히 칩넷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패키징 기술로 중요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올 초에도
장 부회장님은 SMIC가 선진 공정과 선진 패키징 기술 모두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반도체를 제작하는 파운드리로 만드는 선공정,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을 하고 있는 후공정, 이 모두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선공정과 같은 경우는 이제 10나노를 넘어서 7나노, 6나노, 5나노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반도 패키징을 하고 있는 후공정을 통해서는 이 여러 개의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이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의 기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대란이 SMIC의 이러한 노선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를 시작으로 시작된 반도체 대란이 이제 산업 반도체까지 영향을 주면서 SMIC는 중국에 급한 반도체의 불부터 끄기 시작을 했죠. 즉 반도체의 수요 급증 속에 선진 공정의 개발보다는 성숙 공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16나노, 26나노, 특히 26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반도체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인치 웨이퍼 팹을 이용을 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성숙 공정에 대해서 초점을 더욱더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SMIC의 실적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SMIC는 지난해 2020년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지출이 31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6,500억 원 중에 25억 달러를 베이징과 상하이의 300mm 12인치 웨이퍼 공장 설비 투자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은 달랐다는 것이죠. 올해 자본 지출 291억 위안, 이 대부분이 성숙 공정 설비 투자에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 공정이 아닌 성숙 공정인 8인치 쪽에 투자가 상당히 되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는 장 부회장이 언급했던 칩넷 아니면 선진 패키징, 이 공정에 대한 소개는 단 한 줄도 적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SMIC의 경영 전략 변화로 장 부회장의 입지가 SMIC 안에서 사실상 상당히 좁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SMIC, 말하자면 장 부회장의 이러한 입지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장 부회장은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나감을 통해서 이 선진 공정의 개발은 이제 중단이 되었지만 SMIC의 매출은 고공행진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경영 전략의 수정으로 인해서 SMIC의 실적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던 반도체 공급난에 유연하게 대처한 덕분에 SMI 실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SMIC는 11일 날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해서 이 기간 매출이 92억 8,1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조 8,4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도 5.5%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진율도 30.2%로 전분기보다 3.7%포인트 높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지금 3.9%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죠. 경영 실적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SMIC는 4분기 매출 증가율이 전분기, 말하자면 3분기보다 11에서 13%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